문 닫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는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 활기차게 시작하셨습니까? 날씨는 꿈을 대도 우리들의 마음은 좀 화창하게 이번 주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손진기의 세상 읽기 월요일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 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지요. 자, 오늘도 이 개화기에 혼란을 겪었던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개화의 그 시기와 또 혼란을 겪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상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 밀지 말자 머리까지 감는 비누 밀감비누에서 비누 한 세트 여러분들께 준비해 드리고요. 은이 들어간 치약이죠. 실버 테크놀로지 은나노 치약 5개 한 세트 여러분들 댁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또 투라인에서 제공하는 속눈썹 펌 상품권도 여러분들 댁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채팅으로 함께 대화 나누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시면서 또 멋진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지식계좌 RGO가 제작하고 명품 문화그룹 옹기그룹의 협찬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알아보는 월요일 시간. 제가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제가 뭐 역사를 잘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정도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나눠보고자 한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역사학자냐? 역사학자 아니고요. 역사교사였냐? 역사교사 아닙니다. 역사 성적이 좋았냐?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실만을 놓고 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함께 나눠보고자 이 시간에 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문성 씨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해 주셨고요. 윤정선님 월요일 비오는 월요일이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조이님 들어오셨네요. 비가 오는 날도 어김없이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방송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본방은 저희 밴드를 통해서 나가고 이 방송이 30일 동안 이 밴드에 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방으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부터 저희가 유튜브와 RGO의 플랫폼에 손진기의 세상 읽기 .bp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률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근현대사 출발해 봅니다.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민비 집안의 일가가 척적 정치를 하기 시작하지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1880년 민씨 정권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긴 합니다만 부패와 무능 때문에 이 개화 정책이 자꾸 이제 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져서 1882년에는 임오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오군란이 뭐라고 했죠? 구식군대가 신식군대보다 처우가 너무 안 좋고 녹봉이 월급이 13개월이나 밀리니까 또 그래서 13개월 만에 받은 녹봉이 그때 이제 뭐 돈으로도 받고 곡물로도 받았는데 쌀한가마니를 받고 보니까 그 안에 돌멩이와 왕겨 같은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 여기에 분노한 구식군대가 도시에 그 서울의 빈민들과 함께 난을 일으킨 걸 임오군란이라고 하죠. 이때에 김춘영이라고 하는 군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란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임오군란이라고 합니다. 개화를 추진해 나가려고 민씨 척척 일가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때에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임오군란을 평정시키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민비는 청나라 군대를 또 끌어들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민비는 어디로 도망가요? 충청도 장원이라는 데로 도망을 갑니다. 충청도 장원은 지금의 경기도 여주 이천 지역이에요. 거기에 숨어 들지요. 그리고 한 달간을 버티다가 청나라에 기별을 해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군대들을 진압해달라. 그래서 이 청나라가 3천여 명의 병력을 위안스키가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임오군란이 평정이 되게 되지요. 임오군란이 평정이 될 때 가만히 평정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청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죽었겠죠. 그래서 또다시 흥선군은 정권에서 물러나며 또 민비는 이참에 시아버지를 청나라에게 줘버리죠. 그래서 청나라가 끌고 갑니다. 청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청나라가 3천여 명의 병력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냥 데리고 왔겠어요? 무슨 뭐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그러니까 청나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조선을 그러니까 조청 상민 무역 장전이라는 것을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라는 걸 명문화시키게 돼요. 이 명문화시키게 되는 건 글로 씹어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속방이다. 너희는 우리의 그 속방,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다. 이걸 명분화시킨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임오군란 때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의 장교 한 명이 살해가 되죠. 이것을 빌미로 어떻게 됩니까? 700명이라는 일본 군대의 병력이 또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청나라 일본 군대가 조선을 놓고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왜 안 싸우겠어요? 민비가 그걸 몰랐을까요? 안 싸운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만든 장본이 누구예요? 민비예요, 민비. 이때 왕인 고종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나는. 이름을 잘못 정했어. 고종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종이니까 이게 아주 고종하고만 있나 봐. 정말 이름을 잘못 정했어. 이 고종은 난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왕이 제대로 왕권을 확립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뭐 아버지에서 섭정이 되고 또 와이프 자기 부인인
중전 민씨 일가가 또 정권을 휘둘리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고종은 정말 뭐 제대로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 예. 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고 무시하겠습니까? 한심하게 보고 우리를 아주 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일본이 우리를 무역 보복이니 뭐 위안부를 돈 받고 매춘을 했느니 강제지용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왔느니 독도는 지네 땅이니 이렇게 억지 우김을 하는 건 모두가 다 저는 이때 기인한다고 봅니다. 예. 아니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자기네 나라의 국민을 죽이고 시아버지마저 청나라에 줘버리는 나라 얼마나 한심해. 니네 나라는 그런 나라야. 그러니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까부는 데는 여기에 기인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직도 일본의 아베 정권은 뭐 아베의 뭐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총독의 마지막 총독이었죠. 그러니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조선에 다시 오리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 건방지게 이럴 데 없는 놈이.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겠냐고 지금의 아베가. 이 조선은 그런 나라니까 진짜 나 한심하고 무시당해도 난 싸다고 생각해 도대체. 또 열이 나네. 최미건님 안녕하세요. 역사 속으로 잠시 시간 여행을 해봅니다. 김영숙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한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본 언론에 대고 말이지 위안부는 매출을 한 거라고 일본 언론에다 대고 대한민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이 연세대 또 서울대 교수들이 연세대 유석준 교수나 또 서울대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일본 언론에도 대고 위안부는 매출한 것이 맞다.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것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정신 좀 차리자고요. 제발. 이런 역사에 일어난 사건을 이거를 보는 거는 아니 본인이 생각이 좀 그렇더라도 참아야지. 일본 언론에다 대고 그렇게 떠드는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요. 답답합니다. 네. 윤정선님 또 흥분하셨네요. 흥분이 되네요. 여러분 제가 개화기에 대한 것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하다가 또 흥분을 했습니다. 자, 조선의 개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통상개화론자는요, 사실 개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규수입니다. 이 박규수는 평양 감사를 지냈던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이 박규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강화도 조약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그때 뭐 세도 그러니까 이 강한 이 입김을 행사했던 노론의 대단한 노론의 집안이지요. 자, 여기에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말을 통역하는 통역관 오경석, 그 다음에 한의사였던 유홍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박규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화에 대한 영향을. 그런데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통역관이에요. 그 다음에 유홍기라는 사람은 한의사예요. 중인이죠. 중인. 이 사회적 계급으로 봤을 때 중인인데 사실 뭐 말이 중인이지 천민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개화하기를 바라겠죠.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화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박규수가 죽고 난 이후에 통역관 그 오경석의 집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개화 공부를 합니다. 그때에 개화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이름이 나올 겁니다. 김옥균, 박영효, 박영효의 형인 박영교, 그 다음에 서재필, 서광범,
그다음에 뭐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그 통역관 오경석의 집에서 개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서울 북촌, 지금 북촌이라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이 북촌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북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강남의 3구, 뭐 아시죠? 서초구, 강남구 이런 부촌이고 영향력이 있고 또 세도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곳에 살고 있었고 살고 있는 노론 집안의 자제들이었어요. 이 자제들인데 나이가 보통 이제 20살에서 뭐 서재필이 그 당시에 20살이었어요. 20살에서 25 요 정도의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개화 공부를 하면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둘로 나눠지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뭐 서론과 노론, 뭐 동인과 서인, 그다음에 친일파와 독립군, 지금은 어때요?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강경파와 온건파가 늘 함께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워온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최순실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 직무유기를 했다. 자, 이건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파가 진보. 아니다. 그래도 이 위대한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도 하고 국민적 정서가 물론 잘못한 것은 있으나 국민적 정서가 그러지 아니하니 이거 석방을 해야 된다. 보수. 이렇게 강경파와 온건파가 늘 이렇게 싸워왔던 게 우리나라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 어느 곳을 보든지 항상 이렇게 물론 있어야 돼요. 강한 또 이 토론도 있어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만 아니면 죽여버리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뒤에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들이 그래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강경 개화파로 둘로 이제 또 나뉘게 됩니다. 우리 이명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보고는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채팅으로 남겨주시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방송 시청 중입니다라고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듣다가 혹시 그 역사에 대한 의견이나 또 자기 생각이 있으면 채팅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건개화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김홍집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민비의 오빠 김승호가 이 폭탄에 의해서 죽고 그 밑에 이제 자식들이 뿔뿔이 뭐 흩어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살아남은 민영익이 민비가 친조카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많이 지원을 하지요. 사실 민영익은 자기의 본래 생각은 급진 강경파에 같아요. 그러나 민비가 온건파를 조금 지원하니까 자기를 이뻐해주는 민비의 배반할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 민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온건파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1883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통해서 유럽을 전부 다 돌아볼 정도로 상당히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뭐 여러분 잘 알아요. 어윤중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온건개화파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러면 급진강경개화파는 누구냐? 김옥균, 서재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용효,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급진 그 강경개화파예요. 근데 급진강경 개화파는 자기네 당을 스스로를 개화당이다 독립당이라고 부르면서 온건파들은 수급
민주당이다, 무슨 또 뭐 4대당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온건개화파는 민비가 좀 이렇게 지원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청나라의 개화 방법을 따르자라고 표방한 게 온건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누가 끌어들였죠? 민비가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의 개화파를 조금 지원하는 형국이고, 사실 고종은요, 고종도 사실은 이 개화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김옥균이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좀 강경파죠. 김옥균을 좋아하면서 은근하게 김옥균이가 이끌고 있는 급진개화파를 조금은 지원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인 민비의 온건개화파와 왕인 고종의 급진개화파가 또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온건개화파든 급진개화파든 개화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만드는 방법이 또 달라요. 네. 여러분, 청나라의 정치 고문으로 파견되어 있던 독일 출신의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고종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호전을 만들어서 화폐 개혁을 해서 돈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경개화파의 이 수장이죠, 김옥균은 안 된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의 당백전으로 화폐 개혁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걸 봐왔던 김옥균이는 그걸 이제 강경하게 반대를 합니다.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와서 돈을 만들어서 개화하는 자금으로 쓰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종은 두 사람의 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 당호전도 만들고 너는 가서 일본에서 자관을 구해와봐. 이렇게 두 사람의 손을 다 들어주죠. 그런데 김옥균이가 일본에 가서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야, 돈 좀 꺼줘라. 그래도 우리가 개화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너희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좀 닮아가려고 하니 돈을 좀 꿔달라. 그런데 돈을 꿔오는데 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게 되죠. 빈손으로 들어왔던 김옥균을 가뜩이나 눈에 가시였던 민비가 그냥 놔둘 리 없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이가 조금은 실각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자,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개혁의 모델을 삼자, 강경개화파는 일본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했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을 모델로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김옥균이 조금 이제 실각을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시에 일본의 공사관 다케조의 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케조의 신이치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김옥균에게 주면서 김옥균한테 구테타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이때 화를 버럭 내죠. 김옥균이. 구테타를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지금 용산에는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3,000명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건 민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테타를 할 수 있느냐. 우리 군대 모아봤자 1,000여 명밖에 되지 않고 너희 군대 7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일본 군대가 약 한 700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구테타를 하느냐.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케조의 공사관한테 이렇게 좀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 다케조회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흘리지요. 네, 네가 모르는 정보가 하나 있다. 지금 청나라는 청푸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청푸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베트남을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 사실은 베트남은 프랑스의 400년간의 식민 지배를 했었고그 베트남의 글자를 만들어 준 것도 프랑스예요.
글자 자체가 그 자기 신부가 만들어서 준 건데요. 프랑스 신부가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정교는 이제 가톨릭이니까. 근데 베트남의 나라의 말뜻이 뭐냐면 베트남 남쪽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남쪽의 문은 어디의 남쪽을 얘기하느냐? 청나라의 제일 끝단과 베트남이 국경으로 마주하고 있죠.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청나라 남쪽의 문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베트남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중국은 청나라는 그때 당시에 베트남도 지네들의 속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 청푸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때 청푸전쟁에 지원하기 위해서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 1,500명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김옥균에게 흘립니다. 네, 김옥균은 이때를 놓칠 수 없죠. 그래서 김옥균이 이 정보를 받고 야 그러면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생이자 동지들을 집으로 다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불러 모았던 사람이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뭐 역사 시간에 이거는 뭐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이 사람들이 서재필, 서광범, 박용효, 그다음에 뭐 홍영식, 우리 누구의 김옥균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모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김옥균이 누구예요? 안동김 씨의 집안이고 박영현은 철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서재필은 과거를 급제한 수재지요. 그리고 홍영식은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서광범은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의 자제들이에요.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화를 강경하게 해나가자라고 하는 강경파들입니다. 이 모여서 자 이제 구테타를 모의합니다. 구테타를 어떻게 모의하냐면 야 내가 다케조이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이 청나라 군대가 한 반이 빠져나간대. 그러니까 일본에게 군대 요청을 요청을 합니다. 김옥균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700명과 우리 군대 이렇게 어떻게 또 합쳐보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어. 이때 말이야. 얼마 안 있으면 우정국이 뭐 우편국이죠. 우정국이 개국하게 되는데 이 개국하는 파티 축하연에 온건파 친구들을 전부 다 온건파 사람들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여기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조선을 장악하고 개화를 시작하자. 이것의 계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1884년이 갑신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신년에 정치적 변란이 일어났다 해서 갑신정변인 겁니다. 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 이랬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애국하는 거는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경파나 온건파나 누구나 모두가 다 애국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부 다 이 애국을 하는 사람들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국을 하는 방법과 노선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반대파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역사는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애국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자기네 나라의 백성을 죽여가면서 애국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나라의 백성을 죽여가면서 정권을 잡거나 애국을 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많은 대학생과 시민들을 죽이면서 애국한답시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잘못된 정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국의 방법은 애국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기의 민족을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여가면서 정권을 잡아 애국을 한다?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틀 전인가요? 백선엽 장군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 장군이시면서 어때요? 6.25 전쟁을 이끈 우리나라 국군의 수장입니다. 연합군과 연합해서 우리나라의 북한 공산당을 막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자, 그걸로 봤을 때는 어때요? 국립묘지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 때 이 사람이 뭘 했어요? 7.18 독립군을, 많은 독립군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독립을 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독립군들을 이 백선엽 장군은 사실은 일제 때 많은 독립군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독립유공자가 잠들어 있는 현충원에 똑같이 묻힌다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흥분을 해서 여러분들 죄송한데,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봐야 되느냐? 역사의 관점은 국민을 위해 정권이 있느냐, 애국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애국의 방법, 이것이 역사를 올바르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임원승이 폭풍 전야 갑신정변 구테타. 뭐 이게 구테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구테타를 해보라고 닥개해줘라고 하는 공사관이 꼬드긴 것도 좀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조이 이분에게 비가 오는 날 어김없이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우리가 은 나노치약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님이 오랫동안 우리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우리 방송을 보고 계셨는데 처음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분께 밀감비누 보내드리도록 하죠. 이문수님도 감사하고요. 자, 다른 분들은 또 한 번씩 다 이 선물을 받으셨던 분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선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폭풍전야, 그대 시대의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과 그 원인, 또 그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본격적인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진기의 세상인기 월요일 순서 재미있는 근현대사 여러분들과 의견 나눠봤습니다. 저는 내일 알지오 뉴스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11시 30분에 여러분을 어김없이 다시 만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11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 옷깃을 세워주면서 우산을 받쳐준 사람,
기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